수원을 대표하는 대장학문외과 의원 장편환외과의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항문 가려움증, 항문 소양증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항문이 간지러운 질환인데요. 사실 저희 엉덩이 대장이라는 유튜브가 영상이 한 600편이 넘는데 그 중에 항문 소양증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엄청 많아요. 조회수로 따지면 항문 소양증에 관련된 영상, 항문이 간지럽다고 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항문 소양증 때문에 항문이 가려운 경우가 의외로 엄청 많다. 원장님, 그러면은 항문 소양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어렵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문이 가려운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이유가 없는 항문 소양증, 소위 특발성 항문 소양증입니다. 항문 이유 없이 간지러운 경우가 제일 많다는 얘기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유가 없으니까 치료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난감해하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 낙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항문 질환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항문 질환을 해결하면 가려움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질환,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이나 다양한 질환 때문에 항문이 간지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때문에 기생충 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피부 습진이나 건선이나 이런 피부 질환 때문에 또 간지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항문이 간지러운 경우에는 여러 과가 조금 협진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문 질환 때문에 가려운 경우에는 항문과에 오셔서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좀 항문이 간지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상상을 맞아요. 해봤어요. 혹시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맞아요. 그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는 건 땀 분비가 좀 있다는 거고, 또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려울 수 있고요. 가려운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되게 공통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습관이 비슷해요. 얘기했던 오래 앉아 있는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땀 분비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나 이렇게 이제 통풍이 잘 안 되는 옷을 입거나 이런 분들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휴지로 막 문질러서 닦는 습관인 분들도 의외로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 번 닦는 분들도 좀 그러세요. 결벽증 수준으로 막 여러 번 닦아야 되고 이런 분들도 좀 있고, 세게 닦는 분들, 문질러서 닦는 그런 배변 습관도 좀 비슷한데요. 특히나 비슷한 게 음식이에요.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해요. 일단 커피, 탄산, 초콜릿, 우유, 유제품, 카페인 든 음료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렵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커피가 안 좋습니다, 카페인 든 음료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음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이 좀 많고요.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비누입니다. 비누. 의외로 비누로 간지러우니까 자꾸 여러 번 씻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악순환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이렇게 끓는 거예요. 손이 가서. 간지러우니까 자꾸 끓잖아요. 우리가 간지러우면 이렇게 목이 물렸을 때 자꾸 끓듯이 항문이 간지러우니까 자꾸 손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악순환인 거죠. 자꾸 상처가 생기면 진물이 나고, 진물이 나면 습해지고, 습해지면 또 간지럽고, 간지러우니까 또 끓고, 끓으니까 또 상처 나고, 계속 악순환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비누가 안 좋다고 하신 말씀이 조금 의외면서도 비누를 사용하시게 되시는 분들이 좀 상상이 갔어요. 근데 그러면 비누뿐만 아니라 바디워시나 이런 것들도 다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간지러울 때는 저도 세정제 씁니다. 네, 저도 바디워시 쓰고요. 저도 비누 쓰는데 괜찮은데 그걸 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간지러울 때는 그런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맹물에 씻는 게 추천드립니다. 너무 건조한 것도 안 좋고요, 너무 습한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병원에 오면 수술 안 하거든요. 항문 소양증은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고,
또 증상에 맞춰서 증상을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드시고 연고 바르시고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치액 때문에 그렇다면 치액약 쓰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치루나 농량은 제가 수술하는 병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치루나 농량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 가려운 경우도 호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항문과에 오시면 기본적인 3가지 검사를 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직장 수지 검사,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항문경이나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하셔서 항문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피부과에서 진료하시고, 필요하면 내과에서 진료하셔서, 필요하면 추가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지 궁금해요. 항문소양증은 생활 습관이랑 음식, 배변 습관 이런 거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비누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배변 후에 너무 문질러서 닦거나 여러 번 닦는 거는 안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자욕이 완전 좋다. 자욕 엄청 하시고요. 가려울 때는 자욕하시고. 네 번째, 피해야 될 음식이 좀 있다. 커피, 탄산, 초콜릿, 우유, 유제품, 카페인 든 음료, 견과류, 술, 담배 이런 게 좀 안 좋다.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꾸 긁으시지 마시라. 자꾸 긁으시면 악순환이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원인을 찾아서 원인 질환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문 소양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일단 1번이다. 사실은 항문 소양증은 워낙 흔하고 또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쓰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라는 게 민간요법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그 원인 중에 항문 질환이 원인이라면 항문 질환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문 질환을 해결한다고 해서 항문 소양증이 100% 좋아진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질 때문에 항문 소양증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체질을 제거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체질을 수술하면 항문 소양증이 다 없어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항문 질환 때문에 생기는 항문 소양증은 항문 질환을 해결하면 좋아지시겠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또 항문이 가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질 수술한다고 해서 항문 소양증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사실 오늘 오시기 전에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없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항문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다녀왔다라는 지인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항문 질환을 겪으실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피부처럼 상처가 나기도 하고 뾰루지처럼 농양이 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만약에 질환이 느껴진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병원에 와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한 것 같아요. 대장암이나 치루암 이런 암에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준비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빨리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첫 번째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치질이 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의 2위가 치질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장편외과로 수원에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지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원에 그렇게 치질 환자가 많냐. 물론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더 많은 면도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되게 많이 고생하는 질환입니다, 항문 쪽이. 근데 워낙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고, 의외로 항문 질환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질환이고 고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 근데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터부시 되고 개그로 미디어에서 워낙 희화화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안 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치루나 농양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치액도
뭐 항문 소양증도 치열도 빨리 진단이 되면 더 진행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질환인데 그런 부분이 항상 항문 대장 질환 전문가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과 함께 오늘 항문 소양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